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향기에 대해 화장수를 중심으로 여러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향기를 내는 제품에서 사용되는 향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나 방향제와 같이 다양한 향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물론 향료입니다. 향료의 영어 표현은 perfume인데 연기를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고대 종교 행사나 축제에서 주로 향이 나는 나무나 수지 등을 태워 향을 즐기는 훈향 형태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향료는 일반적으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천연향료는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들로부터 얻어지는 향료를 말하며, 합성향료는 유기화학 반응을 통해 얻게 되는데 핵심적인 기술은 향료의 정제와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향료의 분리에서 간혹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 물질로부터 특정 향성분을 분리해낸 향료를 단리향료라고 하는데요. 이 단리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책에서 단리향료를 합성향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천연물에서 분리한 단리향료는 천연향료에 속해야 합니다. 단리향료가 합성향료에 속하는 경우는 천연물에서 분리한 단리향료와 동일한 물질을 합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굳이 단리향료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인위적으로 천연물에서 그 성분만을 분리해낸 것이기 때문에 인공향료로 구분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들을 섞어서 화장품이나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형태로 다듬어진 향료를 조합향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조합향료를 프레그런스라고 부르며, 식품에서 사용하는 조합향료를 플레버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화장품 조합향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향료는 휘발성의 정도와 가볍고 무거운 느낌, 향이 지속되는 정도로 구분되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는 세 가지 패턴의 향치가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향수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샤넬 넘버 5에 사용된 향료들을 예로 들어서 세 가지 패턴의 향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의 향치 중에서 향의 느낌이 가장 가볍고 상대적으로 빨리 퍼져나가는 향치를 탑노트라고 부릅니다. 향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향취로서 일반적으로 알데하이드 향이나 감귤계 향, 과일향이 탑노트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샤넬 넘버 5에서는 알데하이드 향을 중심으로 감귤계의 베르가모트 향과 네놀리 향 등이 탑노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낌이 풍부하고 무거워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은은하게 남는 향치를 베이스 노트라고 부릅니다. 주로 동물성 향료나 나무에서 추출한 향료, 침엽수에서 유래되어 점성이 높은 수지 성상의 발사향 등은 휘발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베이스 노트로 많이 활용됩니다. 샤넬 넘버 5에는 대표적인 동물성 향료인 사향과 영묘향이 사용되었고, 나무 뿌리 향인 베티버 등도 함께 베이스 노트로 사용되었습니다. 탑노트와 베이스 노트의 사이에서 향치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조합향료의 핵심이 되는 향치를 미들 노트라고 부릅니다. 확산성이 강한 탑노트가 조합향료의 첫인상을 남기고 사라지기 전에 플로랄 계열, 즉 꽃향기가 그 공간을 함께 채우게 되는데, 4대 꽃향기로 꼽히는 장미향, 자스민향, 라일락향, 은방울꽃 향 등이
대표적인 미들노트 향취가 됩니다. 대부분의 향수들이 미들노트인 꽃향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하나의 꽃향기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향수로는 품격 있는 은방울꽃 향기를 선보인 크리스찬 디오르의 향수 디오리시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향수는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생전에 즐겨 사용한 향수로 유명합니다. 왕세자비가 비운의 삶을 뒤로한 채로 떠난 이후에도 그녀를 추모하는 이들이 그녀의 무덤가를 찾아 은방울꽃 향기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샤넬 넘버 5에도 미들노트로서 자스민향, 장미향, 은방울꽃향, 일랑일랑과 같은 다양한 꽃향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샤넬 넘버 5에서는 탑노트로 사용된 알데하이드 향과 미들노트로 사용된 플로랄 향이 독특하게 결합됨으로써 절묘한 향취를 만들어내는데 그 창작성이 인정되어 현대적 향조 중의 하나로서 알데하이드 플로랄 노트라는 향초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샤넬 넘버 5가 크게 성공하면서 알데하이드 플로랄 향초를 계승하는 향수들이 그 뒤로 출시가 줄을 잇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탑, 미들, 베이스 향취로 사용되는 향료들이 휘발되는 속도와 지속되는 정도는 과학적으로 증기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증기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본 강의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증기압이 커질수록 액체의 표면에서 증기가 되려는 경향이 커지므로 향기가 가볍고 잘 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기압 개념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 후에 빨래를 걸고 그 주위의 공간에서 문을 다 닫아 놓게 된다면 이러한 빨래가 마르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래에서 물들이 증발을 하게 되고 이 증발하는 것들이 일정한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발이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걸어 놓고서는 항상 환기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증기를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시 빈자리를 이러한 물 분자들이 다시 증기 상태로 계속해서 빨래로부터 증발하기 때문에 빨래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우리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헤어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우리 머리에서 증발되는 물 분자들을 멀리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머리에서 물이 증발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마르게 됩니다. 또한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하면 이렇게 증발하려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머리가 마르게 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압이 커지게 되고 또한 증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기압 개념은 특히 향수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기압과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이런 증기압의 개념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탑노트로 분류되는 향료들은 대체적으로 증기압이 높고 베이스노트로 분류되는 향료들의 증기압은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즉, 좋은 향수는 이러한 증기압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진 향료들을 감각적으로 조합해낸 결과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세 가지 패턴을 향조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향수인 샤넬 넘버 5의 탄생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 여름 프랑스 칸에서 러시아 출신 조향사인 어네스트 보는 코코 샤넬에게 다양한 창작 향수들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는 합성 향료인 알데하이드 계열의 향료를 높은 비율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향수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알데하이드 플로랄 향조를 활용해서 처음 창작한 향수도 있었습니다. 샤넬은 이 향수를 그녀의 최고 고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증정하기로 하였고 이름을 샤넬 넘버 5로 정했습니다. 샤넬 넘버 5는
1921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개가 제작되어 선물되었고 이후 입소문을 통해 수요가 급증해서 1922년 공식 판매된 이후 시대의 명품 향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네스트 보나 수대에 걸쳐 조향사의 길을 걸어온 겔랑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저명한 조향사들은 다양한 향료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향료를 창작해냈는데 일반적으로 스페셜티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합성 향료를 거칠지 않게 부드러움을 담아 표현해냄으로써 그들의 천재성을 나타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 향료가 개발되고 새로운 향수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 대해 늘 생각하곤 합니다. 합성 향료의 원료 물질과 종류, 합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화학적 내용 대신에 합성 향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유기 합성 및 화학공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부산물로서 합성 향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천연 향료에 비해 저가이며 공급량이 많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수의 대중화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원하는 향료를 얻기 위해 향을 분석하고 합성하는 성공적인 예도 많았지만 초기에는 합성하는 과정이나 최종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물질을 향료로 사용하는 예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합성 향료는 바로 화학 물질계의 신데렐라가 됩니다. 고대 종교의식이나 축제 때에는 농도가 높은 향이나 에센셜 오일로 정제하기 전 단계의 원료 물질을 태우는 훈향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대나 중세를 막론하고 값비싼 향료는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장비 200만 송이로부터 1kg의 천연 장미 에센셜 오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연 향료의 경우 킬로그램당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단위까지 가격이 형성된 경우도 많은데 합성 향료를 이용해서 조향할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0만 원대까지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향료의 경우에는 원료 물질의 종류에 따라 향료를 얻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감귤이나 오렌지 등에서 얻는 상큼한 느낌의 천연 오일은 껍질을 눌러서 오일을 분리해내는 압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귤 껍질을 손으로 누르면 상쾌한 귤향기가 나는 액체가 튀는 것을 생각해보면 압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껍질을 압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천연 오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으로부터 향기를 추출할 때는 주로 휘발성이 큰 용제를 이용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핵산과 같은 안전한 유기 용매를 이용해서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게 되므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원래의 꽃에서 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히아신스나 자스민과 같은 에센셜 오일 추출에 이 용제 추출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은 온도가 높은 상태인 증기를 이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 성질이 변하는 물질의 추출에는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열에 의해서 변화가 적은 라벤더나 박하로부터 천연 오일을 추출할 때 이러한 수증기 증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최근에는 초인계 추출법이나 PSE와 같은 다양한 추출법을 활용해서 고순도로 정제된 천연 오일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물질의 상태는 고체와 액체, 기체 이 세 가지인데 실제로는 액체와 기체 중간의 성격을 갖는 초인계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디카페인 커피를 예로 들어 초인계 추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네이티드 커피를 만들 때 예전에는 물이나 용매를 이용했었지만 최근에는 초인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커피콩에서 바로 카페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의 온도와 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주게 되면 기체였던 이산화탄소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성질을 갖는 초인계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초인계 상태로 변한 이산화탄소는 커피콩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을 녹여서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카페인 성분이 녹아있는 초인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초인계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기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이 이산화탄소는 사라지게 되며 이때 함께 나왔던 카페인은 자연스럽게 순수한 물질로 분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꽃잎이나 열매의 초인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에센셜 오일이 이산화탄소에 녹아서 함께 나오게 되며 이산화탄소가 초인계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며 공기 중으로 퍼지는 순간 순수한 에센셜 오일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에센셜 오일을 물이나 아니면 다른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할 경우에는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다시 에센셜 오일과 용매로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얻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순도의 천연 오일을 얻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초인계 추출법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향료의 종류와 추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렇게 얻은 향료를 이용하여 향료를 만드는 과정과 이를 통해 향수의 본질에 대해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